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길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함께 할 겁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할지 아니면 덜 위협받고 공존할지 아직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당장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제 백신 공급체인 코백스의 첫 물량이 다음 달 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MBC 취재 결과 이때 들어오는 백신이 이미 미국과 유럽이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 첫 백신 접종은 당초 알려진 2월 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2월 초나 중순 화이자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정부가 확보한 1,000만 명분 가운데 5만 명분이 다음 달 초 먼저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초에 받을 수 있겠냐 하는 연락이 와서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처음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사의 백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코백스에서 받기로 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라며 코백스가 화이자와 뒤늦게 계약이 성사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코백스에서 화이자를 먼저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나라에 줘야 되니까 저개발 국가에 줘봤자 못 쓰잖아요. 코백스가 이달 말 최종 확정을 해준다면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첫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종도 일종의 긴급 사용 승인에 해당하는 특례 수입을 적용하면 2월 초중순이면 가능해져 2월 말로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먼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화이자 백신이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 심사에 식약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며 특례 적용 시 상당한 근거가 돼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초저온 냉동고 100개를 확보했고 초저온 물류센터도 계약이 진행 중이라며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이 당장 들어와도 보관 유통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선 접종 대상을 누구로 할지, 접종을 몇 곳에서 진행할지는 이달 말쯤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접종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11월쯤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 얼마나 형성될지 아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올해에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이 수어 인사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또 의료진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지난 1년은 어땠을지 또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바라는 건 무엇인지 김하연 기자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전북 전주의 20년 차 간호사 강정화 씨. 지난해 3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로 달려간 강 씨는 환자들이 먹고 내놓은 식기 치우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 번도 간호사였을 때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업무들을 다 해봤어요. 청소, 그다음에 폐기물 정리하는 거. 방호복을 벗을 시간도 제대로 없는 하루 8시간의 고된 업무. 가족들도 들어올 수 없는 격리병실에서 환자가 쓸쓸하게 숨져갈 땐 강 씨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이 딱 눈을 감을 때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슬픈 죽음도 있구나. 그러다 본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됐지만 대구에 간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봉사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직업이 간호사니까. 환자들이 밀려들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전담병원 의사들에게도 지난 1년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환자분을 받아보니까 엑스레이에서 폐가 거의 없는 거죠. 환자분은 숨을 껄떡껄떡 이렇게 힘들게 쉬시고 있고.
특히 전공의들만 남은 야간에는 긴장 속에 밤을 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밤에는 정말 전적으로 그냥 위험한 상황이어도 전공의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저희로서는 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코로나 현장을 목격한 의료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초기 대응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중환자실 베드 수를 2배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확충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간호사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파견 간호사들이 기존 간호사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기존 간호사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코로나는 양극화를 더 키웠습니다. 과연 코로나의 정복기 또 그 너머에서는 이 K자 양극화의 두 끝이 그나마 가까워질는지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작년 4월 6억 원이던 회원권 가격이 최근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특수로 국내 골프장 인기가 높아지자 부유층 사이에서 회원권 구입 열풍이 분 겁니다.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8억, 9억, 10억 이렇게 올라갔네요. 저금리, 유동성, 대체 투자, 자산 시장에서 자금들이 움직였던 것이고. 코로나 불경기에도 명품 매장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수입자 판매도 지난해 10%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라지만 돈은 돈을 벌어 고객 예탁금 70조 원이 몰린 주식시장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고 전국 집값도 지난해 9년 만에 5% 넘게 뛰었습니다. 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비대면 확산을 발판 삼아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겐 기회의 시간이었던 지난 1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겐 생존 위기에서 버텨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든 전시기획업체 대표 나동명 씨. 20명이던 직원 전부를 내보내거나 휴직시키고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거 향후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지난해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은 2분기를 빼고 내내 매출이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은 줄곧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그냥 숨통을 막은 거예요. 어떡하지? 그냥 아무 생각이 멍해요, 이제. 더 무서운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한번 벌어진 격차를 다시 좁히긴 힘들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면실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악몽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벼랑 끝 피해자들에 대한 안정망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멀쩡한 직장과 일터가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쉬어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직장은 아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코로나가 준 충격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이 비자발적 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관광통역 안내사 47살 임병화 씨. 밀려들던 일감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봄부터 아예 사라졌습니다. 가장인 임 씨의 월 400만 원 수입은 하루아침에 뚝 끊겼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가리지 않았지만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농촌 오이 따는 일 하고 식당 가서 요리사 헬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부천 체육관 청소 일 했고. 임 씨는 당장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제로가 되었거든요. 수입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지난해 5월 아시아나 항공 본사 앞.
농성 중이던 기내 청소 하청업체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나갑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측은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8명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8명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8개월이 넘어 계절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복직 투쟁을.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른바 알바생들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도하리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요가 학원을 그만뒀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요가 시간에는 회원님들이 아예 안 오셔서, 왜냐면 그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올스탑이 됐어요. 이처럼 지난 한 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219만 6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고용 충격은 특히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취약층에 집중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고용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제약사 노바백스에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국내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월에 노바백스의 백신 2천만 명 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백신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이 지금 성사 단계라고 공개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코로나 발생 1년,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곳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국내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는 단순 위탁 생산만 아니라 현재 노바백스 측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국내 공급이 되니까 훨씬 더 이 공급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이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노바백스 대표와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 노바백스 대표가 협약이 잘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기술 이전 계약이 신속히 완료되길 기대한다.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독려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이달 말 성사되면 2천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을 빠르면 5월부터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백신 물량을 총 7,600만 명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물론 백신 자체 개발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 퇴치되지 않는 상황까지 감안해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엔 국산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1년, 문 대통령은 500번째 코로나 보고서를 받았다며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의 확진자 그래프를 그리는 건 우리 국민들의 자랑스러운 저력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